요즘 들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별일 없는데 마음이 가라앉고 돈 이야기를 꺼내면 괜히 숨이 막히고 예전엔 그냥 넘기던 일들이 유난히 크게 느껴지고 괜히 밤에 잠이 안 오고 통장 잔고를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나이 들어 돈복도 다 끝난 건가? 괜히 욕심 부렸나? 그런데 말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 시기를 전혀 다르게 봅니다. 재물운이 들어오기 직전에는 반드시 삶이 한번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그 흔들림은 벌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이상한 변화들, 어쩌면 돈이 들어오기 직전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겪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50대 이후에 재물 흐름이 다시 열렸던 분들을 보면 그 직전에 꼭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는 정말 다 끝난 줄 알았다고. 왜 그럴까요? 재물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기운이고 그 기운은 사람의 태도와 마음 상태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물운이 바뀌기 직전에는 삶이 먼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이상하게 돈이 잘 안 모입니다. 들어올 만큼 들어오는 것 같은데 왜인지 모르게 나갑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고 미뤄두었던 돈 문제가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조급해집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위험하다고. 하지만 이 시기는 돈을 잃게 만드는 시기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을 다시 보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쓸데없는 지출 습관처럼 새어나가던 돈 정리하지 않고 덮어두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드러납니다. 재물운은 엉켜있는 곳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먼저 정리된 자리로 들어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사람 관계에서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만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불편해지고 돈 이야기만 나오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생기고 만나고 나면 괜히 허탈해지는 관계가 느껴집니다. 이때도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지? 내가 예민해졌나? 하지만 재물운이 바뀌기 전에는 사람 관계가 먼저 정리됩니다. 돈의 흐름은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 계속 비교하게 만드는 관계, 만날수록 자존감이 낮아지는 관계가 남아있으면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상하게도 사람이 줄어듭니다. 외로워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0대 초반 김정호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0대 후반까지 사업도 접고 돈 문제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돈이 풀리겠냐고. 그런데 재밌는 건 돈이 풀리기 직전에 이분 삶이 완전히 흔들렸다는 점입니다.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과 멀어지고 갑자기 쓸데없는 지출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빚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때 김 씨는 말합니다. 정말 인생이 끝난 줄 알았다고. 하지만 그 시기에 이분은 처음으로 돈을 벌 방법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지출부터 정리하고 사람 관계를 줄이고 체면 때문에 쓰던 돈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후에 지인 소개로 시작한 작은 일 하나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안정적인 수입으로 연결됐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올 준비를 했던 시기였다고. 세 번째 변화는 마음이 괜히 불안해집니다. 별일 없어도 앞날이 걱정되고 돈 생각이 자주 나고 괜히 초조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 불안을 없애려고 합니다. 무리한 투자, 급한 결정,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는 선택. 하지만 이 시기의 불안은 위험 신호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재물운이 바뀌기 전에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신호가 먼저 옵니다. 그 신호가 바로 불안입니다. 이 불안을 억지로 누르지 않고 차분히 들여다보면 내가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재물운은 조용히 방향을 틉니다. 네 번째 변화는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괜히 피곤해지고 집에만 있고 싶어지고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이 시기를 두고 많은 시니어분들이 말합니다. 내가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에너지가 안으로 모이는 시기입니다. 재물운이 크게 바뀌는 시기에는 밖으로 쓰던 힘이 줄고 안으로 정리하는 힘이 커집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생각이 많아지고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고요한 시간은 돈이 끊긴 시간이 아니라 돈이 방향을 잡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작은 깨달음이 늘어납니다. 예전엔 당연하게 쓰던 돈이 아깝게 느껴지고 사소한 지출 하나에도 이게 정말 필요한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인색해지는 게 아닙니다. 재물 감각이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돈은 아껴서 모이는 게 아니라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건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너무 힘들다고. 맞습니다. 재물운이 들어오기 전 시기는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조급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흐름을 이해하면 이 이상한 변화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변화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변화들은 재물운의 방향을 완전히 결정짓는 중요한 신호들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이어집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재물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돈이 먼저 흔들리고 사람 관계가 정리되고 마음과 몸이 동시에 불안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나? 이 변화가 정말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맞나?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변화들, 그리고 이때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신호들을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물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변화는 이상하게 욕심이 줄어드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더 벌어야 한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머리를 꽉 채웠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까지 애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두고 의욕이 꺾였다고 생각합니다.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재물운이 크게 바뀌기 전에는 사람의 욕심이 먼저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과하면 들어오는 돈보다 새어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돈은 불안한 욕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차분한 중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괜히 무리해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줄어든다면 그건 게을러진 것이 아니라 재물의 가릇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말수가 줄어드는 경험입니다. 예전엔 돈 얘기, 자식 얘기, 남들 사는 얘기를 하느라 말이 많았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괜히 말하는 게 피곤해집니다. 이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재물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말보다 관찰이 많아집니다. 듣는 시간이 늘어나고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돈과 관련된 실수의 대부분은 말이 많을 때 생깁니다. 괜히 약속하고 괜히 보증 서고 괜히 아는 척하다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조용해지는 건 아주 좋은 변화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이른을 앞둔 박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장사를 하며 돈 걱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6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욕심이 없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줄고 하루하루가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초라해졌나? 이제 돈복도 끝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박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차분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거래처를 정리하고 돈의 흐름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고 고정적인 수입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확 늘어난 건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돈 걱정이 사라졌다고. 이게 바로 재물운이 바뀌는 진짜 모습입니다. 돈이 갑자기 쏟아지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바뀌는 것. 이 시기에 또 하나 나타나는 변화는 작은 감사가 늘어나는 순간입니다. 아침에 눈 뜬 게 고맙고 따뜻한 밥 한 끼가 고맙고 별일 없는 하루가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감사 쪽으로 기울면 돈의 흐름도 안정 쪽으로 기웁니다. 불안과 불평 속에서는 돈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와 안정 속에서는 돈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재물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상하게도 크게 잘된 일은 없는데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순간들이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물운이 바뀌는 시기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 것.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말 것. 불안할수록 큰 돈을 움직이지 말 것. 이 시기를 잘 지나간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지금 겪고 있는 이 이상한 변화들. 돈이 안 풀리는 증거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조용해지고 사람이 줄고 욕심이 가라앉고 마음이 정리되고 있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전에 정리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다면 좋아요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은 앞으로 이어질 좋은 이야기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즘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무엇인지, 돈인지 사람인지 마음인지 몸인지, 그중 어떤 부분이 가장 달라지고 있는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